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랜더입니다. 평소에 3D 그래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그래픽 전공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뭔가 나만의 3D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 하지만 뭔가 어렵고 비쌀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바로 당신, 이 강좌에 잘 오셨습니다. 본 강좌는 3D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강좌로 블렌더라는 무료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3.0 초보 강좌 1강 블렌더 프로그램 설치부터 간단한 뷰포트 조작까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저희가 사용할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업로드해 뒀으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타고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먼저 www.blender.org에 들어가셔서 파란색 다운로드 블렌더 버튼을 누르고 블렌더 설치 페이지로 이동해 줍시다. 그리고 가운데 다운로드 블렌더 3.0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해 줍시다. 특별히 설정할 것은 없고 계속 넘어가 주세요. 자, 드디어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블렌더를 실행해볼까요? 블렌더의 첫 실행 화면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소녀와 새 이미지가 있는 창이 보이시죠? 이 창은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블렌더를 처음 실행하면 나오는 팝업 창입니다. 저희는 블렌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는 거니까 여기서 간단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language, 언어입니다. 한글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번역들이 있고 다른 해외 강좌를 참고할 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문 버전 블렌더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shortcuts, 단축키입니다. 여기서는 블렌더 2.7 버전 이전에 사용하던 단축키나 다른 단축키 세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인 최신 버전 블렌더 단축키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블렌더를 사용하던 사람이어서 2.7 버전 이전의 단축키가 편하지만 블렌더 초보 강좌를 위해 다시 공부해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바뀌어야죠.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하던 강좌는 잊어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Select with, 오브젝트 선택을 좌클릭으로 할지 우클릭으로 할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예전 버전에서 우클릭이 기본값이었는데 보통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택은 좌클릭이 국룰이잖아요.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2.8 버전부터 좌클릭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클릭 선택이 편하긴 하지만 최신 버전 기본값인 좌클릭 선택으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바, 플레이, 툴스, 서치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당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에서는 말 그대로 테마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블렌더를 한번 만져봅시다. 그 전에 스플래시 스크린을 없애려면 빈 공간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스플래시 스크린 자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가장 큰 화면, 이게 흔히 뷰포트라고 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뷰포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3D 모델을 보고 편집하는 공간입니다. 아웃라이너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를 하이드하고 언하이드하는 식으로요. 간단히 생각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웃라이너 아래에 있는 프로퍼티스 탭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탭은 아마 뷰포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강좌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위치한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키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타임라인도 강좌 후반에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블렌더를 설치하고 실행을 했는데 뭘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죠. 멋있는 3D 모델도 만들고 싶고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블렌더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수학으로 따지면 4층 연산에 해당하는 뷰포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까 이 가장 큰 화면이 뷰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렌더는 여기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뷰포트 컨트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화면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화면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법, 오늘은 이거 하나 할 겁니다. 자, 먼저 시야를 한번 돌려봅시다.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휠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야를 돌리면서 원하는 각도에서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휠 클릭을 하고 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현재 시야와 평행한 각도로 화면을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줌 인,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다보면 특정 각도에서 봐야 작업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도면을 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뭐 캐릭터 만들 때 정확히 정면에서 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특정한 상황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특정 뷰에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정 뷰에서 보는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키패드를 사용합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모형 있는 이 부분이죠. 간혹 키보드에 이게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없으신 분들은 블렌더 좌측 상단에 Edit Preferences 인풋에 들어가셔서 Emulate Numpad를 체크해 주시면 기본 숫자 키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보는 탑뷰는 키패드 7번을 누르면 됩니다. 정확히 위에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텀뷰는 키패드 9번입니다. 앞에서 보는 프런트뷰는 키패드 1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보는 라이트뷰는 키패드 3번입니다. 아니 근데 뒤랑 왼쪽에서 보는 백뷰랑 레프트뷰는 없네요. 자, 이럴 땐 컨트롤 플러스 특정 뷰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받으러 갑니다. 예를 들어 아까 탑뷰가 7번, 바텀뷰가 9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텀뷰는 탑뷰의 반대죠. 그러니까 키패드 9번 대신 컨트롤 플러스 키패드 7번을 눌러도 바텀뷰인 겁니다. 이걸 응용하면 백뷰는 컨트롤 플러스 키패드 1번, 레프트뷰는 컨트롤 플러스 키패드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솔직히 이걸 다 언제 외우고 앉아있습니까? 쓰다 보면 돈에 있긴 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탭키 위에 있는 물결 표시 키 있죠? 이거 누르면 메뉴가 하나 뜹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마우스로 원하는 뷰를 클릭하면 그 뷰로 갑니다.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뷰포트 좌상단에 유저 퍼스펙티브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블렌더 뷰포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퍼스펙티브, 흔히 원근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사물의 원근감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보는 세상이죠. 그리고 반대로 올소그래픽이라는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키패드 5번을 눌러주시면 퍼스펙티브와 올소그래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사형인데 혹시 여기 기어 벡터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물의 원근감을 무시하고 한 평면에 투영해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모드의 차이를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원숭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수젠이라고 하는데 블렌더의 근본 마스코트입니다. 지금은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원근감이 잘 느껴지는 게 보이시죠?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왔는지 거리와 원근감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키패드 5번을 눌러서 올소그래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느낌 아시겠죠? 굉장히 평면적인 지하로 바뀌었습니다. 퍼스펙티브와 비교했을 때 원근감이 많이 사라졌죠? 이 두 가지 방식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각각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3D 장면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퍼스펙티브, 즉 원근감이 살아있는 이 모드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한 오브젝트에 집중해서 작업할 때, 아니면 모델링 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거나 정확한 형태를 잡아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올소그래픽에서 작업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모드를 적절히 사용해 볼 겁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블렌더 초보 강좌 1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다 외워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개념적인 부분 가볍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블렌더에서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았잖아요. 첫 시간이니까 블렌더는 이런 놈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강에서는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블렌더에서 물체를 움직이고 회전하고 늘리는 등 직접 오브젝트를 조작해 볼 겁니다. 최대한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